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파수꾼 공인회계사로 살아가고 있는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은 되게 최근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어떤 학생께서 아주 장문의 정성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하는 내용의 영상을 좀 담아보려 합니다. 회계 관련 진로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끝까지 영상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의 양이 조금 길어서 질문을 읽고 제가 답을 드리는 형태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계사분들이 인더나 금융공기업과 같은 곳으로 몸을 옮기게 되면 회계사로서의 커리어는 끊긴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최근 회계법인의 대우가 좋아지면서 인더에 있는 분들이 법인으로 많이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제 생각에 인더에서 몇 년 정도 몸을 담고 있으면 법인에서의 업무 감각에 대해 조금 무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편인가요? 무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인도에 계신 분들이 법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실제로 빅4 모 법인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인더스트리 제 감사 클라이언트의 회계 담당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원래 근무하시던 법인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감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사실 같은 부서로 돌아갈 때 얘기고, 같은 부서로 돌아가면 당연히 감 떨어지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감사 일을 하다가 인더스트리로 갔다가 다시 감사로 가. 감사라는 건 감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는 감사 절차는 법인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매번 보고 있는 뷰 포인트도 다르고. 그런데 그 포인트를 몇 년간 놓쳤다. 그럼 분명 그 원래 근무하던 부서, 감사부서로 다시 돌아갔을 때 조금 감이 무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본 법인으로 돌아가신 케이스도 감사 근무하시다가 인더스트리 계시다가 다시 파스 부서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차피 파스 부서에서의 일은 처음이니까 경력이 끊어진다라기보다 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시를 또 주셨어요. 치킨집과 고깃집이 있다고 했을 때 치킨집에서 3년 정도 있다가 고깃집에서 3년 일한 후에 다시 치킨집에서 일을 한다면 일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회계사분들의 업무는 특이하게도 루틴한 경우가 잘 없어서 연차가 올라가면서 계속 새로운 일을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떠나 있는 동안에 커리어가 중단된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또 많이 리턴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 보면 그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회계사분들이 이직이 자유롭다는 말이 정말 본인이 원할 때 업무 호환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인지 궁금하네요. 더불어 위에 적은 내용 중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틴하진 않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연차가 올라가면서 맞는 계정도 다르고 담당한 회사도 다르기 때문에 회사들이 모든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다 다르겠죠. 매번 새로운 일을 배운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성장해 가고 있고 아직 이제 9월 되면 고작 6년 차가 되는데 매번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많이 리턴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리턴하진 않아요. 네. 인더스트리에 계시다가 돌아오신 분은 저희 본부에 한 분도 없고요. 주변에도 없고 제가 아는 경우도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감사에 계시다가 인더로 가셨다가 다시 파스 부서로 가신 경우고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직이 자유롭다는 말, 본인이 원할 때 업무 호환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예. 뭐 원할 때 가겠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법인에서 얼추 세전 1억을 벌어. 그러면 이게 결혼하고 안 하고 차이도 조금 있겠지만,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 좀 더 이직하는데 자유롭겠지만 결혼한 사람이야. 저는 결혼했죠. 그러면 이직이 쉽지 않아요. 왜냐? 내가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이 있어. 근데 나만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나? 그것도 안 되지. 그럼 어느 정도 어차피 나랑 같은 일을 배우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집으로 벌어 들어오는 돈, 그게 크게 변동이 없는 선에서 또는 위로 올라간다는 선에서 이직을 해야 돼요. 그게 맞냐? 그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졌고요. 실제로 법인에서 요새 대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급여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더 이직하기 힘들어요. 올해는 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기업에서 사람 잘 안 뽑죠. 그런데 뭐 이직 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돈 포기하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워라밸 따지고 뭐 돈 따지고 하는데, 워라밸 어느 정도 올라가고 돈 어느 정도 포기해서 이 정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 난 돈 더 벌어야 돼 해서 가는 사람 있고, 엄청나게 했는데 돈을 더 벌어. 근데 이만큼 고생해서 몇 년 고생을 하고 성장을 하면 향후 더 큰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자유롭긴 하죠. 자유롭긴 하지만 내가 이직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결국 좋은 곳이잖아. 그러면 좋은 곳은 언제든 좋은 후보자들이 많아요. 결국 똑같습니다. 면접 보고 서류 통과하고 그래야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예시를 하나 생각해 보셨대요.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회계사는 28살에 빅펌 중 한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다니다가 시니어 인도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한 회사에서는 4년 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의 대우가 좋아지게 되면서 법인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몸을 법인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4년 정도 근무했는데 법인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냉정하게. 그리고 B라는 회계사는 A 회계사와 나이가 같은 법인 동기입니다. B는 이직을 하지 않고 회계법인에 쭉 몸을 담고 있어서 현재 법인 7년차인 상태입니다. 네, 매니저 2년차. 이런 경우에 법인으로 리턴을 하면 7년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응하는 연차를 인정해 주나요? 아니면 3년차로 들어가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 7년차로는 절대 못 갈 것 같고, 아마 인더스트리 경력의 50% 정도 인정을 해줘서 뭐 5년차 정도로 가거나, 이것도 쇼부로 잘 봐야겠죠. 자기가 뭐 말을 잘 하든가.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느 정도 부분 경력 인정받고 3에서 5년차 사이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모르는 이유는 이런 사람 잘 없어요. 4년이나 근무했는데 굳이 회계법인으로 이직한다고? 회계법인에서 인더스트리로 이직한 이유는 그거예요. 아, 내가 힘이 들어.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책임도 많이 져야 돼. 그러면 이거 내가 왜 계속 다녀야 돼? 계속 다니다 보면 나이도 들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부양가족 생기고, 그리고 연차가 쌓이다 보면 내가 파트너를 목표로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나는 파트너 못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파트너 되기 전까지 버티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어. 근데 인더스트리에서 4년 경력을 쌓았어. 시간이 4년 흘렀죠. 동기는 7년 차야. 근데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돈은 많이 주겠지. 돈은 많이 주는데 그 조직에서 내가 살아남기 힘들 거란 말이지. 그러면 매니저로 돌아갔어. 매니저 2년차야. 7년차 동기면. 그러면은 매니저 3년차 다음에 시니어 매니저인데 그땐 영업도 해야 돼요. 영업도 해야 되고 롤 자체가 인차지 롤이 아닌 인게이지먼트 매니저 롤도 많이 수행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또 기로야. 내가 파트너를 목표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미 내 나이는 있고 연차도 많이 쌓였어. 몸값이 많이 비싸져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힘들게 이직해서 나갔는데 회계법인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이직할 걸 고민하면서 돌아올 것인가? 제 생각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유의적이지 않고 차라리 회계법인의 뭐 대우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엔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요. 다른 회사, 지금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 이어갈게요. 이건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만약 법인에서 하는 일이 인도에서 하는 일과 어느 정도 호환이 되는 편이라면 7년 차는 아니더라도 3년 차보다 조금 더 인정해주거나 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3년 차 때보다 업무 감각은 더 무뎌졌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실제로 인정을 해주더라도 무뎌졌겠죠. 당연히 무뎌집니다.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좋게 해도 3년 차 정도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특히나 법인은 루틴한 일을 하기보단 새로운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워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메디컬 전문직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이직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하고 있는데 병원장이 너무 힘들게 한다면 그냥 B 병원에 가서 페이닥터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 삼정회계법인에 누가 날 힘들게 해. 그럼 한영 갈 수도 있고 3일은 모르겠어요. 예. 안진 갈 수도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힘들게 해서 간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간 거지. 갈 수 있습니다. 자리도 많은 편이고 연봉에 손해 같은 것도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동종 업계, 동종 회사로 이직을 했으니까. 업무에 관해서도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A 병원은 A 방식, B 병원은 B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건 없을 테니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사 똑같아요. 예. 회계법인 내에서 다른 회계법인으로 이직하는 거 되게 많은 편이고 쉬운 편입니다. 예. 빅4에서 로컬 가는 것도 똑같은 거고 빅4에서 빅4로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메디컬 전문직의 좋은 점이 아니라 뭐 회계법인도 그렇고 일반 회사원들도 똑같을 거예요. 동종 업계로의 이직은 쉬울 겁니다. 예. 뭐 게임 회사에서 게임 회사로 간다든가, 그다음 교육 사업을 하는 교육업에서 교육업으로 이직하는 거, 그것도 쉬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회사 입장에서 일반 회사의 경우, 아 내가 얘 데리고 오면 얘네 회사의 방식을 내가 몰랐는데 우리 회사에 좀 덧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덧붙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네요. 일반 회사원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과장들이 괜히 시발시발거리면서 회사 다니는 게 아니다 와 같은 말은 본 적도 있는 것 같네요. 물론 경력직으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공 쪽 아니면 흔한 케이스라고 보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모르는 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컴공, 굳이 컴공 아니어도 이직이 힘들까요? 제 주변에도 이직 엄청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컴공은 아니고요. 문과입니다. 제가 이런 걸 적는 이유는 회계사분들도 이직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법인에서 인더나 다른 쪽으로 이직은 본인이 원하면 꽤 쉽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도 대부분 어느 정도 맞춰서 간다고 들었어요. 다만 인더나 다른 곳에서 법인으로 리턴도 용이한 편이고 연차 혹은 업무 퍼포먼스에 있어 많이 손해는 안 보는 편인가요? 공기업 쪽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적었지만 짧게 궁금한 점을 적어보라고 하면 회계사분들은 법인, 인더 간의 양방향으로의 이직이 자유로운 편인가요? 최근 대규모 법인 리턴을 생각해보면 업무에 호환이 되는 것 같다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 편인가요? 첫 번째 질문. 법인에서 인더 많이 갑니다. 인더에서 법인 오는 경우 잘 못 봤어요. 자유롭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면접이나 이런 거는 뽑는 사람,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내가 본부장입니다. 인더에 딱 온대. 저는 별로 뽑고 싶은 생각이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회사 감사 계약을 따오지 않는 이상, 들고 오지 않는 이상, 내가 뽑아서 왔어. 우리 법인에 왔어. 그럼 내가 얘가 있던 곳 회사를 감사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뽑죠. 쉽게, 흔쾌히. 근데 그런 게 없어. 얘를 뽑아서 얻는 장점이 별로 없단 말이야. 연봉도 좀 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썩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인도에서 법인 오는 케이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규모 법인 리턴을 생각해보면 이 말 자체가 전 잘못된 것 같아요. 대규모 법인 리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대우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대우가 좋아져서 퇴사를 안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돌아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못 봤어요. 예. 대규모 법인 리턴 최근 아닙니다. 예. 업무에 호환이 되는 것 같다. 업무에 호환
별로, 저도 별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정도는 있겠죠. 가다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질문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